네,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첫 분이신데요. 시청자님 어떤 사연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그 위닉스를 여름 관련주라고 사서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뭐 일기예보도 뭐 장마진다는 소리도 없고 그리고 뭐 수급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지금 반등했는데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손절을 시켜야 되는 건지 네. 궁금해서요. 그러시군요. 손절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2,900원에 20%요. 아, 22,900원에 20%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려올 때 사신 건가요, 시청자님? 그렇죠. 예, 내려와서 좀 반등하는 것 같아서 샀는데 다시 밀려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조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 오늘의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좀 본격적인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접어들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시다고 하시니까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시청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셨을 만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종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는요, 5.72% 전날보다 오르면서 21,250원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이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셨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 아마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조용구 전문가님, 위닉스입니다. 굉장히 올해 들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이 생활 가전 업체죠. 시청자님께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부분을 또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사업적인 측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뭐 사업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눈여겨볼 거는 저는 없을 거라 보고요. 사실 뭐 제습기 내지는 이제 요즘에 에어워셔 제품들 그리고 사실 뭐 위닉스가 정수기 사업도 하긴 합니다만 정수기 사업의 비중은 뭐 결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제습기, 뭐 에어워셔 이런 것들의 사업이 주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위닉스가 이제 타사 그 LG라든가 뭐 삼성이라든가 경쟁 기업들에서 열심히 관련된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닉스가 이제 경쟁력이 조금 앞서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 대략적으로 한 206억 원 정도 기록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 231억 원 정도의 지배주주 기속 순이익을 올해는 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전망치가 좀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단지 이제 뭐 조금 있다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게 실적이 국내에서만 가지고 이제 연속적으로 개선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뭐 제습기든 에어워셔든 팔릴 만큼 어느 정도 좀 많이 팔려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위닉스라는 기업을 펀더멘털을 비교했을 때 코웨이라는 종목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코웨이랑 만약에 비교해서 밸류에이션을 산정을 해서 보면은 사실상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좀 정상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코웨이라는 업체는 정수기 사업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정수기는 물이고 물은 우리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제습기든 뭐 에어워셔든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또 뭐 공기 뭐 대기 오염이라든가 스모그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이런 이제 에어워셔 제품들 또 이제 우리나라 온도가 약간 좀 점점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가면 갈수록 습해지는 그런 이제 열대성 기후를 좀 나타내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제습기 판매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은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올해 이제 실적을 봤을 때는 이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더 이상 크게 올라가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체크해드릴 부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성과가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적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올해? 올해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 이제 3,800억 원 정도가 이제 증권사 전망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4,000억 원 정도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과 이제 그 지배주주 기속순이익으로 따지면은 300억 원과 231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코웨이와 또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측면도 함께 짚어주셨어요. 지금 위닉스 자체 이슈를 또 함께 짚어보다 보면 중국에서의 매출을 어느 정도 늘려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얘기지만 이 위니맥스와 합병이 나왔어요. 결정이 좀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비용적인 측면도 불가피할 것 같고 그만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위니맥스랑 합병할 때가 제일 꼭지죠. 위닉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제 꼭지를 찍고 내려온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니맥스와의 합병은 사실 뭐 어차피 관련된 사업이니까 뭐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주가가 이제 이미 한참 이 내용 때문에 급등을 했었고 신고가를 찍었었는데 그게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뭐 싸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밀렸다고 보는 거고 회사에서 밝히는 거는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환산 매출 규모가 이제 5,300억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위닉스의 제품은 그 일렉트로룩스라는 그 회사의 그 메이커를 달고 어떻게 OEM으로 이제 납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위닉스가 뭐 OEM식으로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위닉스라는 제품 자체를 그냥 그대로 이제 들고 나가서 수출을 하게 돼서 매출로 연결이 되면은 그게 이제 대박이 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리옹쿠첸하고 동일합니다. 리옹쿠첸도 어떻게 보면은 그 리옹쿠첸이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들고 나가서 중국에 히트를 치고 보니까 주가가 이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위닉스가 또 중국으로 나가려고 보니까 또 코웨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서 또 선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제 경쟁사들과의 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국에서 얼마나 좀 이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가이던스상으로는 증권사 가이던스 매출액 3,800억 원, 회사에서는 조금 더 높게 4,000억 원까지 보고 있는데 글쎄 이게 지금 2분기, 3분기가 분명히 좀 성수기란 말이에요. 성수기인데 과연 성수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투자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경쟁이 워낙 심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도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됐고, 뭐 조인성이라든가 이런 이제 뭐 유명한 연예인들을 세워서 뭐 에어워셔, 뽀송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마케팅 비용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서 이익 자체는 좀 감소를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성과가 나오는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매출 그리고 실적 그 이상을 올려줄 수 있느냐 이 기대감을 뚫어내서 실적으로 그 성적표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앞으로 관건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싸지 않은 가격대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고점 28,000원대였죠. 그런데 시청자님이 내려왔을 때 주가가 좀 내려왔을 때 들어가셨는데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계십니다. 또 수급 주체도 특별히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자리는 기다려야 되는 자리일까요? 글쎄요, 좀 솔직히 이게 좀 고민은 좀 되더라고요. 사실 위닉스라는 종목은 제가 이 토마토 TV 방송에서도 10,000원대 초반에서 사실상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목표가 18,000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사실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에서의 성과가 제일 중요하고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는 대략 11배, 12배 정도 평가하기 때문에 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리옹쿠첸 같은 그런 밥솥 만드는 기업들 마냥 만약에 중국에서 밥솥이 잘 팔리면은 이게 오히려 싼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간다 못 간다라고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리고 만약에 날씨가 진짜 습하고 진짜 말 그대로 요즘 날씨처럼 후덥지근하고 뭐 이런 식의 온도가 기후가 계속되면은 제습기 판매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기후라는 것까지 뭐 예측을 해가지고 이 종목을 분석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좀 예측 불가한 그런 이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맞고 기술적 반등에 이제 한계치는 대략 한 22,500원 선까지 일단 내다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중국 시장에서의 만약에 성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좀 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 25,000원 선까지 좀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업이 만약에 지금 바닥을 통과해서 만약에 이제 뭐 중국 시장에서의 성과를 예상을 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25,000원까지 가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22,500원 선에서 꺾여가지고 다시 저점을 좀 훼손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굳이 좀 말씀을 드리면은 2만원 선을 다시 절대로 깨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2만원 선을 손절가로 좀 설정을 해두시고 22,500원 선까지를 1차적으로 기다려보시되 이 가격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면은 25,000원 선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고 만약에 22,500원을 찍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뭐 22,000원을 깰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잠깐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재진입을 고려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전략을 좀 들어보셨습니다. 1차 목표가까지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겠어요? 그러면요,
다른 걸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떤 부분? 오늘 그 대중국 관련주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다른 네. 종목들이요. 네네. 그러면 유닉스는 아까 그 조영구 전문가께서 네. 그 중국 시장에 뭐 진출을 한다고 유닉스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와 관련 없이 오른 건가요?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으셔서 그러시죠? 예. 네네. 전문가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고리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다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잡히는 애들은 좀 5%, 10% 정도씩 오른 거고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애들은 좀 덜 오른 거고요. 이러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매출이 찍힌 애들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갈 거고 아니면은 아닌 애들은 이제 고점 찍고 또 금방 또 내리겠죠. 그러니까 오늘 오는 거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는 건 분명히 맞긴 맞는데 사실상 다른 대중국 관련된 기업들 대비해서는 추세가 상당히 좀 약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답변이 되셨나요? 예. 그러면 네. 그 중국에서 그 실적이 언제쯤 확인이 되는 건가요? 2분기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정확한 날짜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조용구 전문가님, 2분기 이 위닉스 실적 지금 예상적으로 좀 날짜가 나오고 있어요? 예상 날짜는 절대로 알 수가 없고요. 전 세계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네. 그 회사도 모릅니다. 언제 나올지. 집계가 돼야 발표를 하죠. 네네. 집계 중일 거고요, 지금. 네. 근데 통상적으로 이 위닉스라는 기업은 이제 그 분기가 끝나면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4월달, 5월달, 6월달 실적이잖아요. 6월달에 보통 안 내고 7월 초에 내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지난 1분기 실적도 연결 기준으로 5월 2일날 발표했다는 거는 이번 실적은 아마 대략적으로 이르면 8월달 한 초 정도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확실한 답변은 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의 좀 추이를 봤을 때는 8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요. 지금부터 8월 초까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닉스였습니다. 두 분 전략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조용구 전문가 의견 보유입니다. 1차적으로는 22,500원을 돌파할 경우 목표가 25,000원 제시되고요. 손절가는 2만 원입니다. 정재용 부지점장 역시 투자 의견은 보유입니다. 목표가 24,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됩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시판에 벌써부터 많은 분들 좀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게시판 종목은 증권통으로 참여를 해주신 기흥이님께서의 사연을, 기흥이님의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리홈쿠첸을 사셨는데 12,0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이 50%십니다. 오늘 종가가 17,150원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그야말로 좀 본격적인 중국 관련 수혜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오늘 7% 이상의 급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시청자님 축하드리고요. 부지점장님,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수혜 좀 더 낼 수 있으실까요? 그 리움쿠첸 한다고 하면 이제 최근 쿠쿠전자가 또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쿠쿠전자의 상장 수혜 주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중국 관련주들 상승과 그리고 쿠쿠전자의 상장 수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리움쿠첸 주가가 뭐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리움쿠첸은 그 밥솥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서 기업의 주가가 뭐 올해만 해도 올 3월달 대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 3배 가까운 6,000원대에서 이제 17,000원대까지 상승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의 기업 가치로 본다고 하면 PER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물론 이제 예상 실적이지만은 20배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작년 주가로 본다고 하면 지금 오늘 종가로 보면 한 30배, PER이 한 30배. 결코 뭐 싸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중국 시장의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리움쿠첸이 그러니까 쿠쿠전자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쿠쿠전자가 지금 국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밥솥에서 리움쿠첸 주가가 그 쿠쿠전자의 실적 대비 그러니까 고평가가 된다고 하면 이 리움쿠첸을 팔고 쿠쿠전자를 사는 이런 그 이런 식의 거래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움쿠첸의 단기 고점은 쿠쿠전자 상장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리움쿠첸의 주가가 계속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 정도까지 상승한다 뭐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리온쿠첸의 그 성장성 이런 것을 가미를 해볼 때 한 PER 20배 수준, 그러니까 퍼 20배 수준을 적용을 해보면 이미 작년 기준으로는 넘어갔죠. 지금 뭐 PER 한 30배 수준이고 올해 예상 실적으로도 한 17,800원 정도가 20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제 리온쿠첸의 그 시장에서 뭐 PER을 30배, 뭐 40배, 50배, 60배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리온쿠첸의 그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성장성을 고려해 볼 때 PER 20배 이상은 좀 과도하지 않느냐. 목표가는 그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저는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손절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시청자님은 이제 12,000원에 샀으니까 내가 최악의 경우에는 언제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계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고가를 갱신하고 시장은 올라갈 때에도 과도하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오버슈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버슈팅을 끝까지 먹겠다. 이것은, 고점 치고 내려올 때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언제 얼마가 끝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2만 원이다,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고점 치고 밀릴 때, 뭐 고점 대비 한 10% 밀리면 팔겠다, 뭐 이런 기준도 좋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고, 다만 이제 15,000원이 깨지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의 이제 상승 부분을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5,000원이 깨지게 되면 추세적으로 좀 더 밀릴 가능성. 그러면서 이제 뭐 12,000원대 또 거기서 12,000원대가 깨지고 11,000원대 깨지면 만원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락할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15,000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좀 비중을 많이 담고 계셨는데요. 리온쿠첸 목표가가 2만 원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15,000원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는 그 가격대죠. 손절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유념하시면서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로 또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또 연결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사과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지금 좀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대신 한번 시청자님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전화로 문의 주신 종목은 우리산업입니다. 매수가가 13,000원이시라고 하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우리산업이 오늘장에서 아주 강한 시세를 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모두 그랬고요. 특히 우리산업 같은 경우 상한가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조윤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윤구 전문가님. 네. 우리산업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제 우리산업이라는 종목도 아마 토마토TV에서 오래전부터 제가 언급을 하도 많이 했던 종목이라 이 종목이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고 나서 뭐 문의가 좀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이것도 이 종목이 사실 좀 밸류에이션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다른 이제 자동차 부품들 기업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비싼 가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친환경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에 특화되어 있는 부품들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이 반영이 돼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올해와 이제 내년 실적을 봤을 때는 뭐 환율에 따른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 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계 창구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 흐름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뭐 주가는 직전 예전에 작년 한 9월달 수준 말 그대로 테슬라가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 고점을 지금 시원하게 좀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고 수급적으로 뭐 뒷받침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업사이드는 그렇게까지 높게까지는 좀 제시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약간 중소형 종목군들 내지는 이런 좀 종목별로 내지는 업종별로 순환매가 도는 그런 이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목표가는 단기 이제 과열권으로 접근하는 구간이 되는 대략 한 16,000원 선으로 일단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서 수익션을 좀 해가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 수준으로 일단 대략 자리로 봤을 때
작년과 올해 정도 고점인데요. 이 자리가 대략 한 14,5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14,5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처리, 손절은 아닐 겁니다. 매수가가 워낙에 싸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14,500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움직이시고 거기를 이제 버틴다라고 하면은 일단 16,000원 선까지 수익을 조금 늘려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다시 한번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전문가님이 네. 해주시는 대로 따라서 하려고요. 네, 지금 또 너무 매수가 잘 답답했는데. 잡으셨으니까 네, 목표가, 손절가 잘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요. 대응해 주세요. 네, 너무 답답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대응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짧은 대화였네요. 우리 산업에 대한 전략을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게시판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참여입니다. 뒷자리가 2202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사마 콘덴서입니다. 지금 매수가가 5,770원에 사셨고요. 10% 담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5,690원에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 조금 길게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시청자님 지금 좀 여유롭게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부지점장님 어떤 전략으로 주시겠어요? 여유롭게 가져가시면 여유롭게 기다리셔야죠. 네. 근데 그럴 만한 주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마 콘덴서가 콘덴서 주식 업종이라 보면 되는데 자동차용 콘덴서에 또 ESS라든지 또 전기차 이렇게 갖고 사마 콘덴서를 이런 테마주 쪽으로 많이 엮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안 먹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실적 뒷받침만 안 되고 성장세 못 보여주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마 콘덴서 올라가려면 그 정도 숫자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대감을 보여주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될 때까지는 괴로울 거다. 주가 움직임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손절가부터 말씀드리면 손절가는 5,500원입니다. 5,500원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지켜냈던 선이죠. 이 선 깨지면은 실적이 안 좋든 아니면은 수급이 약화됐든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지금 한 5,500원에서 한 6,500원 최대 그 정도인데 지금 보면 최근에 들어서 저점이 계속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000원도 넘어가기 상당히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6,000원 근접하면 매도하시는 게 낫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네. 너무 길게 가져가기보다는요. 6,000원 정도로 목표가 반등치가 나오고 있고요. 5,500원이 손절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마 콘덴서 대응에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1부 마지막 종목이 사마 콘덴서였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요. 종목 카운슬러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